감정이 좀 특이했어요. 생소하다. 갑자기 이런 꼬맹이가 우리 팀으로 들어오면 좀 약간 조금 생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MTV라고 해서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그 해외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성 안테나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집 와서 MTV를 보면 이제 그 당시 MC 해머라든지 뭐 바닐라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해외 댄스 팝 가수들의 음악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죠. 춤추는 거 좋아하던 학생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당시에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나이는 어린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허락된 곳이 이제 당시에 이제 성수동에 건대입구에 있는 국제 롤라장,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롤라장, 원효로에 있는 비둘기 롤라장.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되 이제 댄스 타임이 있었어요, 항상. 사실 그 나이에도 춤을 좀 춘다는 동네에 중학생들이 이제 롤러스케이트 타러 왔다가 춤을 추던 그때서부터 이제 춤을 좋아하고 춤을 췄죠. 가수가 되고 싶었죠. 저는 이제 신촌에서 춤을 좀 추던 아이였어요.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영등포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촌 그리고 영등포, 명동, 홍대 여기를 이제 다니면서 춤을 추고 가끔 이제 이태원에 가서 춤을 추는 이제 사람들의 춤도 좀 보고 근데 이미 제가 가수를 하려고 하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국내에 댄스 음악의 이제 시작이 열렸고 엄청나게 동경을 하던 이제 댄스 가수로서의 어떤 그 역사가 열렸다고 봐야죠. 이제 뭐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현진영 뭐 이런 선배 가수들로부터 이제 그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운드에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국내 이제 가요라는 그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수는 하고 싶은데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나 뭐 듀엣을 하면 듀스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솔로를 하면 뭐 진영이 형처럼 파워풀하게 랩을 하고 노래까지 하면서 뭐 소화하기 힘들 것 같고 남자 세 명은 뭐 더더군다나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남자 네 명은 노이즈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다 그들을 다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 문나이트를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일단은 카리스마가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한 명씩 내려올 때부터 아 누가 오고 있구나 지금 압도가 되다 보니까 아 나는 뭐 어떻게 가수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을 하다가 아 혼성 그룹이 길이구나. 그리고 장르도 당시에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미 알려진 장르 안에서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레게를 선택을 한 거죠. 레게라는 장르를. 그래서 이제 래퍼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랩을 구사하던 플로우를 좀 레게, 자마이카 쪽에 가깝게 목을 좀 갈아보자 해서 좀 우리는 춤도 자마이카 댄스로 설렁설렁 추는 춤이 있어요. 약간 그 설렁설렁 추는 춤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룰라라는 가수를 이제 하게 됐죠. 리나는 이제 동네 후배였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친구가 춤을 잘 추는지도 동네 후배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대화가 되는 후배가 정말 춤을 잘 추는 꼬맹이가 하나 있다. 왜냐면 꼬맹이였죠. 그 당시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일집 활동을 했고 비밀은 없어까지 너무 잘 돼서 이 룰라에 새로 들어오는 멤버는 그런 꼬맹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경력자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제 강원래 씨를 찾아가서 김송 씨를 좀 룰라 멤버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강원래 선배가 이제 김송 씨는 가수로 나중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룰라로서의 활동은 힘들 것 같다. 대신에 리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나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리나를 한번 만나야겠다. 리나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리나를 보게 됐죠. 완전히 꼬맹이가 이제 와서
근데 약간 특이했어요. 뭐라 그럴까, 좀 감정이 좀 특이했어요. 생소하다. 갑자기 이런 꼬맹이가 우리 팀으로 들어오면 좀 약간 조금 생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17살 꼬마를 룰라가 비밀은 없어 5주 연속 1위까지 했는데, 당장 이제 가요 톱10에 5주인가 4주째 1위 할 때 등장을 시켜야 돼요. 당시 군대 가야 되는 친구가 날짜가 이미 정해져 버려가지고 그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누구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공개 오디션을 봤거든요. 룰라의 새 멤버를 찾습니다.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서. 그때 이제 경쟁률을 뚫고 온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이제 약간 춤은 못 추는데 체조를 했던 친구, 덤블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남자의 자리는 남자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더 잘생겼고 막 덤블링 같은 것도 하니까 어떻겠냐, 더 이쪽에 의견이 많았고, 저는 그래도 약간 멜랑꼴리, 약간 말랑꼬리하고 막 좀 굉장히 특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리나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의견이 이제 좀 분분했는데 결국은 리나로 손을 들어줬죠. 그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처음에 이제 음반 발매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DJ들에 의해서 레이브 음악이 클럽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REF, 잘못된 만남, 뭐 맨발의 청춘, 뭐 140 이상의 BPM의 레이브 장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BPM의 음악이 이제 클럽에 상륙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가요가 잘 되려면 일단 BPM 140 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베이스가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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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으로 심장을 계속해서 막 건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룸바 리듬의 쿵 뜨라닥딱 딱딱딱 쿵 뜨라닥딱 딱딱딱, 그 레이브 음악 듣다가 이 스카나 이 룸바 이 리듬의 룰라 날개는 전사를 들으면 너무 처지는 거예요. 오디오로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안 된다. 망한다. 왜냐면 또 전에 잘 됐던 곡이 비밀은 없어였거든요. 비밀은 없어가 또 굉장히 빠른 비트에 신나는 음악이었으니까 기분 좋게 와 정말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클럽에서 나오는 어떤 그 레이브의 장르의 이 인기에 우리는 완전 분위기가 안 된다 쪽이었어요, 룰라는. 그래서 후속곡을 안녕이라는 곡을, 굉장히 BPM 빠른 곡을 만들어서 이 곡을 타이틀곡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날개는 천사 하자, 그냥 우리 색깔이다. 그래서 결국은 리나를 신비감 있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춤만 추게 했었는데, 더 신비감 있게 그냥 멜랑꼬리하게 좀 넣자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애를 나중에 그냥 거기를 열어서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날개는 전사를 그냥 다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레이블을 하는 댄스 가수랑 상관없이 룰라 색깔대로 가자. 진짜 많은 제작자분들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성공하면 이제 장을 지지겠다 정도, 그런 호언장담. 그때는 예약 주문을 받아요, 레코드 샵에서. 왜냐하면 예약 주문을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100만 장 시대가 열렸잖아요. 대한민국의 테이프와 CD를 만드는 공장들이 100만 장을 찍어내려면 일주일 내내 그 가수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 30만 장씩 찍어내서 이 물건을 풀려면,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어요. 발매일을. 우리가 만약에 2월 10 며칠 날 나오면 2주 후에 나오기로. 왜냐면 그 약속이 없으면 서로에게 손해인 거예요. 동시에 나오면 그만큼 동시에 물량을 찍어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엔 선주문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는데, 날개는 천사 처음에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선주문이 3만 장 들어왔거든요. 인기가요를 하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주문이 15만 장이 들어와서, 잘하면 목표가 30만이었거든요. 제작자는 30만이었고 전 70만이었고. 왜냐면 70만 장이 넘으면 차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저한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라고 저한테. 근데 잘하면 저는 내심 70만 장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제작자분은 잘하면 30만 넘을 것 같다. 월, 수, 금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15만 장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수요일 날 30만 장이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45만 장. 선주문 3만 장까지. 와, 이건 됐다. 금요일 날 70만 장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 일주일 내 100만 장 돌파 가수가 됐었던 거죠. 일요일 날 방송 한번 하고 월, 수, 금
100만 장을 판 가수가 됐죠. 그때서부터 이제 100만 장의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가수들이 이제 100만 장을 돌파하는 가수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을 좀 지켜가면서 이제 좀 텀을 내고 음반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가요를 찍어낼 수 없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날리는 천사는 95년도에 서울 가요 대상을 받았죠. 그의 최고의 대상이었으니까. 서울 가요 대상. 날개 잃은 천사가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